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며칠 됐죠? 한 5일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으신 분들이 기다려 주셨고요. 또 댓글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계속 호흡은 했지만 너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영상 재방문 횟수만 봐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찍습니다. 2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이고요. 식사 끝나고 바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내역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커뮤니티에서도 한번 남겨드렸다시피 누사이퍼 글이 워낙 많아서요. 그냥 샀습니다. 이게 1000만원어치 샀고요. 이 10신 매매법은 업비트 원화 상장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10번 토막 났을 때 사는 게 10신 매매법이고요. 처음 1000원을 두 번이나 왔다 갔죠. 그래서 20% 40% 수익이 났었고요. 그 다음 수정이 된 게 65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비트의 하락에 맞춰서 대응을 해드린다는 게 여러분들의 시드를 사실 지켜드리려고 했던 건데, 또 본의 아니게 제가 사지 않는다라는 오인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샀습니다. 누사이퍼는 593원의 평단으로 보시면 1000만원어치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샀고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열토막이 나야 합니다. 그 얘기는 마이너스 80%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간은 단타나 스윙 개념이 아니라 1년을 기준으로 최대 200%에서 400%까지 수익이 나는 게 10신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누사이퍼는 제가 영상에서 매도가 되는 200% 400% 수익이 날 때까지도 10신 매매법 안으로 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것까지 공개를 하고, 매도를 할 경우에는 이 가격에만 매도를 한다고 오늘 2월 4일 영상에서 그냥 못을 박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사이퍼는 끝나겠죠. 비트코인은 평단으로 이렇게 4670 맞춰놨고요. 왜 이렇게 수정이 됐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사실상 평단이 조금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1% 내외긴 한데 그래도 영상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대로 수정을 해놨고요. 이 입금을 받는, 제가 선물거래소에서 일로 이체를 하는 동안에 평균 단가가 좀 변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원래대로 수정을 해놨고요. 평가 금액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그대로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비트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설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트가 정말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하게도 움직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봉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일간 양봉이 나왔었죠. 제가 마지막 영상 기점으로 무슨 말을 해놨죠? 주봉을 봐라. 주봉을 보면 이번 주에 양봉이 나오는 기점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저는 이 양봉이 진행 중인 이 봉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트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알트들이 비트에 따라서 주봉이 변한 시점 기준으로 전부 다 알트가 튀어오르기 시작했죠.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봉 양봉 튀어오르기 시작했죠.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직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일까지 봤을 때 사실상 저점을 깰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다음 주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바닥인 아닌지가 나올 건데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다 아는 거 아니냐, 결국 올라간다면 바닥이 아니라는 거고 말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번 주까지는 예상을 했고, 예측이 정말 운이 좋게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지 않는 이유는 이제부터 나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나오는 봉이 결국 향후 방향성의 가장 큰 맥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과거 차트에서 나왔던 패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가 아니라 이해가 쉽게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트스탬프 잠깐 차트를 보고 갈게요. 이 비트스탬프 일봉을 보면요, 우리는 과거 대상승장에서 2017년도 박상기 난을 토대로 해서 떨어졌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지금 이 구간이었는데요. 이 구간을 잘 보시면 지금 나온 것 같이 말아 올리고 나왔던 시점에서 다시 추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이 봉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됐는지 보이시죠? 자, 다시 원화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왔던 이 구간과 이 구간 굉장히 유사하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게 지금 눈으로도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이번 주까지는 ING 종인 봉은 확인할 수 있는 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버리되 다음 7일부터 11일까지 나오는 봉의 형태에 따라서 저는 매수 시점을 이제부터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한 개의 봉과 두 개의 봉이 나왔고 다음 나오는 3일 봉이 결국 7일부터 11일 동안 만들어지는 봉이라고 하면, 결국 이 봉이 7일부터
11일까지 나오는 주봉이 형성이 되어 있죠. 결국 잘 보시면 다음 주에 만약에 이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와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여기가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음 구간이 확실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거는 지금 하락을 했을 때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면 상승을 할 때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반대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하냐면 이게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는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상승을 할 때는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 봉이었던 봉이 직전 봉의 고점을 넘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요. 봉이 나오고 지금 진행 중인 ING 봉이 직전 봉의 고점을 넘는 형태가 나오는 애들은 저점을 깨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애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지금 어떠세요? 보라. 자, 보라를 보시면요. 보라의 지금 형태를 보면 월봉상으로 지금 어때요?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2월 4일에 나온 봉이 지금 이때 나왔던 저가를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854원까지는 열려져 있지만 주봉상으로 제가 말했던 포인트 있죠. 직전 고점을 이미 넘었고 다음 주에 만약 빠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 저가를 깨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 쓰리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삼각수렴상 트라이앵글 패턴이 또다시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고점들 바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주봉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지금 아크 어떨까요? 직전 고점을 또다시 넘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직전 고점을 넘은 애들과 넘지 않은 애들의 구분이 확실히 이제부터 나오게 될 거고요. 눌리더라도 오히려 스와이프 이런 애들은 눌릴 때 오히려 저점을 깰 가능성이 다시 한번 열리는 거고 고점을 넘은 애들은 눌리더라도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주요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거는 지난 차트에서 제가 예시로 드렸던 차트를 보시면서 하락을 했을 때 눌림이 어디까지 빠지는지 그리고 고점을 봤을 때 여기까지 빠지는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지냐예요. 이때가 9,238원이었어요. 9,238달러였는데 이때까지 얼마를 빠뜨렸냐면 5,967달러를까지 갔었거든요. 그 얘기는 알트 기준으로 마이너스 40%대의 손익비가 지금 열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오늘 중요한 얘기 드렸는데요. 저는 오른다 내린다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익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가격도 저는 가바닥을 지났기 때문에 오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사도 6개월 안으로는 저 이 가격이 회복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을 우리 개미분들은 잘 못 견디잖아요. 그 얘기는 잘 보세요. 이때 비트를 샀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비트 보유량이 지금 딱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가격에 비트를 샀는데 이 가격에서 내가 비트를 못 샀다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때 평균 단가보다 결국 올라가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한다면 결국 지금의 범위는 욕심의 범위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개미분들은 이 욕심이라는 걸 어떻게 치부를 하죠? 아, 내가 바닥에서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바닥이라는 거는 개미가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전략은 이제부터 간단합니다. 7일부터 11일까지 나오는 봉을 보고 정말 저점을 깨지 않는 봉이라면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냥 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래도 저는 분할로 매수를 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만약 1번과 같이 하락 그램으로 간다면 저는 떨어질 때마다 50%의 비중을 가져가고 이 부근에서 나머지 50%를 매수를 할 거고요. 만약에 상승 흐름으로 지금보다 그냥 꺾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래도 저는 이 구간에서 50%를 사는 매수 매도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영상 앞뒤로 보시면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욕심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하락 대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아직 시간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사실상 시간이 지났을 때 반등이 분명히 올 수 있지만 지금 이게 보는 게 월봉이다 보니까 6개월 안에 오는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개념을 조금 이해한다면 어떤 매수 매도 전략을 가져갈지 오늘 영상에서 조금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2월 4일이 됐습니다. 제 CD를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수 매도 전략 자체를 사실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불나는 장에서 잡주를 따고 수익을 내신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10 중에 8은 이 잡주장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보다 수익을 내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설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한 걸 토대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 중에서 어떤 게 더 값진 시간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 전략이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전 늘 말씀드리다시피 많은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은 매매를 하는 게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더 좋다는 것입니다. 1년에 2번은 항상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찾아옵니다. 상승장이 찾아왔을 땐 옆집에서 짖고 있는 개가 멍멍하고 사라고 해도 수익이 나고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할 때는 팔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애매한 시점이긴 하지만 1년에 2번에 있을 시점에서 지금은 불과 2022년에 2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불장은 잡주, 메이저 전부 다가 오르는 장입니다. 지금은 하락을 한 거에서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건 뭐죠? 잡주부터 튀어오릅니다. 이거는 최소한 3년차 이상이라면 이제는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잡주가 튀어오르고 다시 빠질 때는 그때는 정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제 매수 매도 전략은 정말 시간의 개념을 섞는 매수 매도 전략이기 때문에 공감이 가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최소한 원금을 지키는 게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게 그 다음이 되어야 하는데 원금이 아니라 수익을 낸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있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2월 4일 오늘 영상 이번 주 그리고 기다려야 할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장 정말 많이 변동되면 내일 또 주말에 영상 촬영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복귀해 보시고 저와 함께 올바른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띠띠빵빵 부릉부릉 감사합니다.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